안녕하세요.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고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흔히들 삼겹살 다이어트 또는 베이컨을 늘 볶아 먹는 다이어트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조리 방법을 통해서 몸에 염증이 오히려 더 심화되거나 또는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바른 조리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최상의 다이어트 결과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아요.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여기는 정말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되는, 저탄고지 관련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조리법 관련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운 고기는 흡연과 같다. 고기를 석쇠에 굽거나 훈제를 할 때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발암물질은 흔히 담배 연기나 매연 같은 데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160도 이상으로 구울 때는 똑같은 물질이 나온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흡연을 하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우선 좋은 조리법은 어떤 게 있을까? 가장 최상의 조리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거에서 나쁜 거 순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가장 좋은 조리법이에요. 첫 번째, 생으로 먹기예요. 예를 들어 연어나 날계란 또는 육회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조리법은 오메가6나 오메가3가 산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예 짧은 시간을 가열하거나 아예 조리를 안 하고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두 번째, 가벼운 조리예요. 물을 아주 약간만 넣어서 약불이나 중불에서 가열하는 방법 또는 뚜껑을 꽉 닫고 짧은 시간 동안 가열하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요즘 유행하는 저수분 수육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해당될 것 같아요. 삼겹살을 굳이 드실 때는 저수분 수육 방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벼운 찜인데요. 너무 푹 쪄서 채소가 무를 정도의 찜 말고 약간 씹히는 맛이 있는 정도의 찜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찜이 좋지만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구워서 드시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꼭 160도 이하에서 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가열해서 조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가열하게 되면 각종 물질이 형성돼서 체내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160도 이하에서 굽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데치기인데요. 흔히들 샤브샤브 아시죠? 짧은 시간에 살짝 데치는 정도. 그렇게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물이 끓이면서 산소가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 산소 증발로 인해서 단백질과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채소를 데치는 경우에 이 채소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들이 있다고 해요. 그 채소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데친 물은 드시지 않고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소만 섭취하시고. 자, 이제 중간 정도 경계 수준에 있는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조리법은 아닌데요.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경계해야 하는 조리법이니까 꼭 해야 할 경우, 꼭 앞서 말씀드린 좋은 조리법으로 음식을 하실 수 없으실 경우에는 이 조리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약한 불에서 끓이기인데요. 굳이 음식을 데치지 않고 끓여서 드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좀 약한 불에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끓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끓일 때 산소가 증발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화를 방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염증 내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오래 끓이시면 절대 안 돼요. 오래 끓이시게 될 경우 단백질이 변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짧게 적절한 시간 동안 끓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육수를 낼 때 저 진짜 1시간, 2시간이고 열심히 소고기 육수를 낸다고 끓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백질이 변질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적당한 시간 동안만 끓여서 육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수비드 조리법인데요. 이 수비드 조리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인데 비닐 같은데 고기를 넣어서 좀 55도에서 70도의 저온에서 장시간 동안, 길게는 12시간에서 또는 72시간까지도 간다고 해요. 장시간 동안 이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 음식을 서서히 조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비닐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조리법은 뭐 그닥 추천은 하지 않고, 굳이 이 조리법을 쓰셔야 하신다면 비닐 말고 유리병에 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 타지 않게 굽기.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찌거나 데쳐서 드시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우실 경우에는 바싹 굽지 말고 타지 않게 약간만, 예를 들어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레어나 레어 수준으로 살짝만 가열해서 구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이 삼겹살이잖아요. 제 생각엔 삼겹살 같은 경우엔 수육으로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익히실 때도 약한 불에서 좀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삼겹살은 센 불에서 약간 바삭바삭하게 익혀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위험한 방법이니까 굳이 삼겹살을 구워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꼭 약한 불에서 좀 최대한 오래 가열하지 않고 구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절대 피해야 할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꼭 앞으로도 피해야 하실 조리법이에요. 첫 번째, 숯불 바베큐예요. 우리가 고깃집에서도 많이 먹고 여행 가서 많이 하잖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수치 지방에 떨어지면 암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직화나 석쇠에 구운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은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매일매일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 집에 가서 외식을 하시던데, 그건 정말 안 되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탈 때까지 굽기인데요. 고기를 탈 때까지 구우면 이 지방 분자가 산화돼서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염증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몸에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다이어트에도 정말 최악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산화된 지방 분자가 염증을 일으켜서 호르몬 신호의 교란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결국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리게 한대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더 살이 찌는 몸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 특히나 탄 음식 절대로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 탄 음식은 정신적, 육체적 기량을 많이 떨어뜨리고 심지어 노화까지 앞당긴다고 하니까 절대로 음식을 태워서 드시면 안 돼요. 고기를 바삭하게 드신다고 삼겹살 엄청 태워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시면 오히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도 찌고 노화까지 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튀기기. 이건 뭐 모두들 알고 계시죠? 나쁘다는 거. 근데 왜 나쁜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집합체예요. 첫 번째, 지방이 산화되고, 두 번째,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이 조리법은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성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튀김은 항상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맥은 사랑이지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자레인지예요. 이 부분은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음식을 완전히 변성시킨대요. 그래서 HDL,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리고 흔히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신 LDL, 그리고 백혈구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킨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항 말씀드릴게요. 음식을 가능한 한 짧게 약한 불에서 조리할 것, 또는 아예 날것으로 먹을 것. 결국은 열을 가급적이면 가장 피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열을 피하자. 이 내용 최대한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죠. 근데 이 열을 피하자라고만 꼭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조리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건강하게 조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에만 국한된 내용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필수 정보니까 꼭 이 다이어트를 하시지 않으실 때도 기억하시고 평생 이 습관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많으시니까 이 내용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 식단 짜실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키토제닉 다이어트 관련 또는 건강 관련해서 많은 내용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꼭 해주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